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이 오늘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입니다. 청와대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측근 비리를 보고하니까 직무유기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의인들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또 신재민 사무관 등등 말이죠. 자, 오늘은 동부지검에 출석했는데 이 사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오래됐고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 지인의 경찰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파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인해서 이제 폭로가 계속되고, 그 폭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직무상 기밀누설 이런 혐의로 청와대 측에서 이제 고발한 것이고요. 오늘 동부지검에 김태우 수사관이 출두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 갖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했거든요. 그 고발에 대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출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출두하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청와대 감찰반에서 이렇게 첩보를 수집해 오면 반부패 비서관의 지인 관련 첩보를 수집했는데 이게 묵살됐다. 이것이 그러면 결국 직무유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느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감찰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개인들, 이제 특감반 요원들의 어떤 비리 문제까지 이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포렌식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포렌식 검사를 하는데, 이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도 이게 나오지가 않으면 사생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냥 가만히 덮어서는 안 되겠다. 이 폭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참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요. 국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폭로를 한, 공익 제보를 한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좀 힘을 좀 내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지금 들썩들썩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정권 말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너무 불합리한 그 상관의 지시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기가 겁난다. 일을 하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전부 적폐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수사받고 조사받고 감옥도 가고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무서워가지고 복지부동,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에 복지부동, 또 복지안동 이런 이 비어까지 나타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근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신껏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종종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기재부의 신재민 사무관 건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의 심정도 상당히 착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런 공익 제보자 이렇게 이제 폭로하는 사람들을 전부 공익 제보자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이 관련 법률을 말하자면 공익 제보자라고 이 사람들을 정의를 내려놓고 이 공익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각종 법률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안도 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미꾸라지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치고 범죄자로 이렇게 문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쉽게 얘기해서 폭로한 내용이 빨리 준위가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일신상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과거에 폭로해가지고 지금 뭐 그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리에 가까우면 정말 이건 공익 제보자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한 번은 미꾸라지가 되고 한 번은 공익 제보자가 되고 이러해서는 안 된다.
한 개의 기준으로 딱 해갖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한 사람은 베테랑 수사관이고 한 사람은 아주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흔히 나쁜 얘기로 철밥통이나 국민들이 이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엘리트 그리고 소신 있고 베테랑 수사관이 자기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당 부분은 진리에,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그런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요,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올해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를 해서 정보를 누설했다. 이런 것이 바로 공무원 기밀 누설이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또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뭐 전화했으니까 전화한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야, 다 나올 거예요, 수사하면. 그러니까 이제 박형철 수사관은 어쨌든 수사관이잖아요. 네. 그냥 수사관도 아니고 매 정부마다 3번씩 청와대에 말하자면 그 파견 근무를 할 정도 되면 이 사람도 아주 엘리트 수사랑 베테랑입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니까 이제 박형철 그 비서관이 자기 지인과 관련된 첩보니까 묵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바로 반격할 정도 되면 그 내용은 진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죠. 이게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법적인 지식이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바로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참고인으로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제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곧 하겠죠. 아직 소환 일정은 뭐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은 빨리 이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이게 밝혀야 정치적으로도 공방에 오가지 않는다. 뭐 내로남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너무 지금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어른이나 애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내로남불 지금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해외 나가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김태우 수사관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번듯하게 생기셨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였고 여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 자신 측근 비리를 갖다가 사실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측근들 비리 조사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걸 다 직무유기로 묵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처음부터 이제 우윤근 현 그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서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빨리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한 즉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면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측에서는 계속 반론을 말하자면 해명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언론에다가 이 사람들이 폭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진실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아직도 좀 이렇게 어리벙벙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국정이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정부가 되려면 야당일 때부터 부르짖었던 정의 개념에서 이번 사건을 봐야지 갑자기 미꾸라지를 보고 갑자기 공익 제보자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야당이냐 여자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당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 정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 딱 이렇게 하면 정의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도 대우해 줄 건 대우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으면 그거는 그분들이 응당한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제대로 된 공익 제보자의 이 성격에 맞는 측면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민주당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짓은 정의가 아니라 불이고 말이죠. 은폐 행위고 말이죠.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다음 총선에 심판받지 않을까. 민주당이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서로 공멸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더 진실 규명 작업에 좀 철저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겠죠. 예.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가 너무너무 잘 돼서 제가 기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또 방송한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은 사람들의 구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송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신의 한수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신의 한수에서 이렇게 링크를 보고 들어왔다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얼굴을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태우 수사관을 보호하고 또 이분의, 어떤 의지를 잘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화이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